왕이 왕자를 잃었습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왕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존심과 기술 그리고 생존이 걸린 싸움입니다. 삼성전자에게 D램 1위는 그냥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1992년 처음 왕좌에 오른 뒤 어떤 위기에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봄 처음으로 경쟁자에게 밀렸습니다. 사내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삼성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범용 메모리를 쌓아두고 차세대 칩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점유율을 36.6%로 끌어올리며 1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다시 뒤집혔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범용 D램 가격의 급등과 HBM 판매 확대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D램 생산의 절반 이상이 범용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용 D램 64GB 기준 가격은 지난해 4분기 무려 76% 올랐고 올해 1분기에는 98%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PC용 범용 D램도 91%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같은 공급난이 최소 20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I 서버 수요 폭증과 생산 능력 투자 부진이 겹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양산 출하했습니다. 표준 규격인 초당 8GB를 46% 웃도는 11.7GBps의 성능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장밋빛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HBM4에 들어가는 원C D램 공정 수율이 60% 안팎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로직 다이 수율은 80%대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앞선 최선단 공정을 선택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원 B D램을 쓰는 반면 삼성전자는 더 미세한 원 C D램을 HBM4에 적용했습니다. 미세 공정을 적용하면 반도체 회로 선폭이 줄어들고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효율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수율이 낮으면 이 장점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D램 12개가 쌓이는 HBM 구조 특성상 수율은 더욱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전체 HBM4 물량 중 60% 안팎은 SK하이닉스가 가져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수율을 앞세워 최대 공급자 지위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증권가도 흥분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북미 빅테크 4사의 올해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76% 급증한 960조 원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 강점과 HBM4 선제 출하로 D램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원C D램 수율 안정화가 올해 실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공급난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메모리 가격은 역대 최대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클라우드 전환과 자산 최적화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HBM4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은 이제 수율 전쟁으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수율을 잡는 쪽이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AI가 만들어낸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의 왕좌 탈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율과 공급망, 두 개의 열쇠를 쥔 기업이 이 사이클의 최후 승자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월 25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대략 20만 5천 원, SK하이닉스가 100만 3만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맥코리에서 삼성전자가 34만 원, 하이닉스가 17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냈죠. 이 뉴스 보시고 가슴 뛰셨습니까? 이제 나도 돈 좀 만지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트에 선 긋고 목표가만 쳐다보고 계신다면 정작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진짜 길목은 놓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5, 6분 남짓한 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피같이 모은 돈 1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할지 그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금고에 쌓아둔 현금이 무려 127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치죠. 뉴스에서는 맨날 삼성이 로봇 회사를 산다, 자동차 부품 회사를 산다 하며 대형 인수합병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돈이 폭포수처로 쏟아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부장, 즉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거대한 명품 아파트 단지를 짓는 초대형 건설사라고 칩시다. 아파트, 즉 반도체를 지으려면 삼성 혼자 섭질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급 시멘트를 대주는 곳, 튼튼한 철근을 대주는 곳, 최신식 크레인을 빌려주는 곳이 필요하지요. 지금 삼성은 평택에 제4공장을 짓고 있고 멈췄던 제5공장도 다시 삽을 떴습니다.
심지어 이 공장들 옆에 협력사들이 자기네 기계를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놀이터, 즉 테스트베드를 직접 차려주고 돈까지 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국 기술 눈치 안 보고 우리랑 찰떡같이 호흡 맞출 국내 협력사들을 내 돈 127조 원을 풀어서라도 완벽하게 내 편으로 키우겠다는 무서운 선전포고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HBM이라는 고성능 반도체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를 위로 높게 쌓아 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층수가 높아질수록 하중도 커지고 보일러를 틀면 건물 전체가 펄펄 끓어오르겠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성능을 높이려고 칩을 아파트처럼 높게 쌓다 보니 열이 너무 나서 중간이 녹아내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던 굵은 쇠기둥을 아예 없애버리고 바닥과 천장을 맨살 맞대듯 완벽하게 딱 붙여버리는 최첨단 공사기법이 등장했는데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 엄청난 기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삼성전자와 테스트 중인 곳이 바로 삼성의 자회사 셈에스입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 그럼 뜬구름 잡는 소리는 접어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퇴직금이나 여윳돈 1억 원을 투자한다고 칩시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20만 5천 원에 1억 원어치를 사면 대략 480주 정도를 갖게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먹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도망치겠다는 바닥선, 즉 지지선을 19만 원으로 정해봅시다. 만약 예상과 달리 주가가 19만 원으로 떨어져서 팔게 되면 여러분의 손해는 마이너스 7%, 즉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맥쿼리 예상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터져서 34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6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틀렸을 땐 700만 원 손해, 맞았을 땐 6천만 원 이익. 해볼 만한 장사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5년 만에 1조 3천억 원짜리 특별 보너스를 주주들에게 풀었습니다. 주가가 제자리에 있어도 1년에 200만 원 정도의 은행이자 같은 현금 보너스가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든든한 배입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에 1억 원을 넣는다고 칩시다. 한 주에 100만 3만 원이니까 100주도 채 못 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바닥선을 90만 원으로 잡는다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감당해야 할 손해는 마이너스 12%, 즉 1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대신 AI가 대박나서 150만 원까지 치솟으면 한 방에 45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배당률은 0.2에서 0.3% 수준으로 거의 없지만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하게 크게 먹을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부장, 장비 기업들은 어떨까요? 앞서 말한 원익 IPS 같은 회사는 벌써 기업 가치가 이익 대비 50배 이상으로 뛰어오르며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셈에스 같은 곳은 아직 상장도 안 됐지만 시장에 나오면 곧바로 시가총액 1조 원을 넘길 거란 기대를 받고 있죠. 본체인 삼성전자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 주변부 기업들은 2배, 3배 더 가볍게 날아올 수 있지만 반대로 업황이 꺾이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사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본인이 나는 밤에 2다리 뻗고 푹 자고 싶다. 1년에 2%씩 나오는 배당금 챙기면서 손해는 적게 이익은 꾸준히 가져가겠다 하시는 방향형 투자자라면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시는 게 맞습니다. 반면 나는 어느 정도 흔들리는 건 버틸 심장이 있다. 대장주인 하이닉스의 폭발력을 믿거나 삼성이 127조 원을 부어 키우는 핵심 장비 기업에 올라타서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공격형 투자자라면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 즉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키셔야 살아남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자금을 움직이는 최종 결정과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시장은 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숫자의 의미와 산업의 진짜 흐름을 기억하신다면 남들이 뉴스 기사 한 줄에 흔들릴 때 여러분은 묵묵히 여러분의 수익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코스피 6천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실물 경기는 차갑고 내 주식 계좌는 왜 이럴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도 단순하게 붉은색, 푸른색 캔들 차트만 보고 계십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감정은 사치입니다. 지금 미국의 퀄컴, 테슬라, 구글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삼성전자 평택공장 앞에 수조 원의 선입금을 들고 줄을 서고 있는지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을 모르면 여러분의 피 같은 돈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이면의 살벌한 수싸움과 현실적인 투자 타점을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건물 올리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설계 도면은 기가 막히게 뽑았는데 정작 그 복잡한 건물을 오차 없이 지어줄 일군 건설사가 전 세계에 딱 2곳뿐이라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입니다. 설계도는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그리지만 그걸 2나노미터, 즉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깎아서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딱 2곳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수율입니다. 쉽게 말해 100장의 최고급 대리석 타일을 깔았을 때 금가지 않고 온전하게 쓸 수 있는 타일이 몇 장이냐는 겁니다. 과거 삼성이 이 수율 문제, 그리고 칩이 뜨거워지는 발열 문제 때문에 퀄컴 같은 대형 고객을 TSMC에 뺏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류가 새는 걸 완벽하게 사면에서 틀어막는 GAA,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삼성의 신기술이 드디어 안정화되면서 최근 2나노 공정 수율이 60%대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TSMC의 2나노 수율은 60에서 75%를 보이고 있죠. 한때 아득했던 기술 격차가 이제 턱 밑까지 좁혀진 겁니다. 그럼 왜 퀄컴이나 테슬라가 굳이 다시 삼성으로 돌아올까요? 철저하게 돈 때문입니다. 현재 첨단 반도체 제조 시장을 장악한 TSMC가 2나노 웨이퍼 한 장당 단가를 3만 달러까지 무려 50%나 확 올려버렸습니다. 반면 삼성의 단가는 2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 선입니다. TSMC보다 30%나 저렴하죠. 기업 입장에선 원가 절감이 생명인데 TSMC에만 몹을 매다가는 마진이 다 깎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2군데서 나눠받는 듀얼 소싱 전략을 펴며 생존 반격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삼성이 던진 강력한 미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반도체 만들려면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도 자체 생산하면서 위탁 생산도 해주고 마지막 포장인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오직 삼성뿐입니다. 우리 파운드리 쓰면 품귀 현상난 HBM까지 한 방에 해결해줄게. 이 콤보 필살기에 캐실라, 구글, AMD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적자에 늪이던 50%에서 흑자 전환의 마법의 숫자인 80%를 단숨에 돌파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삼성전자에 1억 원을 투자한다고 칩시다. 2025년 결산 배당 기준으로 1주당 566원, 연간 배당 수익률은 1.2에서 1.4% 수준입니다. 배당만 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노려야 할 진짜 핵심은 주가의 리레이팅, 즉 기업 가치의 재평가에 있습니다. 올해 2026년 하반기 수율 70%의 벽을 뚫고 퀄컴과 AMD의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운드리에서만 과거 4조 5천억 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내던 사업부가 2026년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폭발적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방어선도 구축해야죠. 현재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보조금이 원안보다 축소된 69억 달러, 한화약 9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3월 EUV 장비 시험 가동을 시작으로 하반기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죠. 테슬라의 23조 원 규모 인공지능 반도체 물량이 여기서 양산될 예정인데 만약 이 가동 일정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연된다면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역사적 하방 지지선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할 타점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거시경제나 미국 공장 지연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스러우신 방어형 투자자라면 3월에 출시될 갤럭시 S26에 들어간 삼성의 엑시노스 2600 칩의 발열과 성능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 후 조정 구간이 올 때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반면 파운드리 가동률 80% 돌파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공격형 투자자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자본이 4분기 흑자 전환을 완전히 선반영하기 전인 지금 선제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이제 단순한 제조 기술을 넘어 수십조 원의 자본과 국가의 명운이 격돌하는 거대한 권력 싸움터입니다. 그 중심에서 한국 기업이 선입금이라는 입장권을 팔며 다시 무기를 벼리고 있습니다. 냉철한 데이터 분석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